이번에 내려요. 네, 7월 14일 마감 시향입니다. 네, 이번에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코스피 시장에서. 자,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하면서까지 주도주에 탑승하려고 하는가? 자,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장에 돌고 있는 자금이 자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신고가를 달리거나 하고 아니면 증시가 하락일 때는 뭐가 늘어납니까? 원래는 거래대금이 같이 늘어야 되죠. 우리가 일례로 2년 전에 코스피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 고객 예탁금들이 뭐 74조 원 이 정도 규모, 그리고 뭐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 막 25조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높았고 단기적으로 부침이 많았었죠. 그래서 좀 무리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고, 그 사이에 우리가 제로 금리에서 금리가 국내 시장만 무려 3.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시장이 많이 이탈을 부추기는 현상이 되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1년 동안의 월간 평균 증시 자금 추이입니다. 최고치가 54조 원이고, 최저치가 46조 원이고, 평균치가 50조 원이에요. 1년간. 1년간이 딱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추이로 봤을 때는 이 평균 50조 원의 거래대금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모멘텀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 그리고 신용도 우리 같이 봐야겠죠. 신용도 마찬가지로 1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평균이 17조 원, 최고치가 20조 원, 최저치가 16조 원입니다. 근데 신용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월별로 보시면은 증시가 올라가면서 따라서 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탁금은 안 느는데 신용이 는다는 거는 기존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신용을 써서 자금을 조금 더 보충하는 거고,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시장에 작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거 이제 정말 반도체만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기존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반도체 쪽으로 좀 매도를 많이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이 정말 명확하게 정말 이 개별 장세, 주도주 장세를 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자, 지수가 1.43%가 올랐어요. 근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피는 거의 또이,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들이 거의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시장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을 바치고 있잖아요. 근데 90%가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은 삼성만 사. 여기에 들어오는 순매수 비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5천억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2천억은 반도체 종류에 다 쏠렸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 투자들인데, 삼성만 사니까, 반도체만 사니까 이게 다른 업종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수급이.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기관 금융 투자자가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남은 업종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돌아가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추정하기 쉽지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 호가창을 하나로 먹으려면은 800억이 필요합니다. 네, 호가창 하나예요. 약 0.13% 정도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지금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딱 봤을 때는 주도주만 그 포트폴리오에다 형성하시고 계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운 좋게 하나 두 개가 반도체가 엮여 있거나 아니면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지만은 그걸 제외한 나는 나머지 종목들은 너무 부진한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현재 7월 달에 만들어졌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좀 반대거든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1분기에 2차전지 업종들이 그냥 우리 2030년까지 다 그거 했어. 계약 다 맺어놓고 우리 매출액 다 그냥 보장해놨어 하면서 2030년까지 오를 것처럼 하다가 지금 거의 에코프로 제하고는 다 한번 꼬꾸라졌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년 동안 그냥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이번 2분기도 아닙니다. 이번 5월달부터 5월 6월달부터 반등이 조금씩 나오더니 6월달에 반등이 크게 나왔고 7월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뚜껑 열어봤는데 실적이 너무 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이 3, 4분기에 과연 7월달은 반도체지만은 8, 9 그리고 남은 4분기가 다른 테마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멘텀이 살아있고 내 주식이 모멘텀이 살아있어. 내 주식에 악재가 안 떴어. 갑자기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든가 어디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현금성 자금이 유출되는 악재가 발생이 하지 않는다면은 더 보유하는 게 맞고, 거기에 플러스 실적까지 좋다.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셔도 되는데, 그럴 거면은 그 판 거에 두세 배 수익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반도체 업종도 여러분들 보세요. 반도체 장비 업종과 반도체 뭐 전고정, 후공정, 패키징, 뭐 PCB 관련 테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 장비 검사, 뭐 이런 종목, 랜드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몇 개만 올라가요.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이 뭐 6월 한 달간, 6월부터 7월 때까지 한 5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20개가 안 됩니다. 20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굳이 내가 그 날아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도 해요. 네. 그래서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과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왜? 내 주식은 나쁜 주식이 아니고 현재 시장이 이상한 거예요. 시장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말고도 많은 유튜버 많이 보시잖아요.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이상하다. 모르겠다. 뭐 사상 최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뭐 악재가 빵 터져가지고 주가가 명확한 재료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대세 상승장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사고, 그리고 남은 자녀 찌끄러기 돼가지고 지금 기관 개인 투자 뭐 금융 이런 주체들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재미는 없죠. 네, 이렇게 본다면은 과연 이런 시장들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물어봤을 때는 저는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언제? 연준의 피벗까지. 최소 올해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왜 하냐? 월급 들어오면 추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고요. 그래서 실적 있는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순환매는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2차전지 가고, 반도체 가고, 또 자동차가 올 수도 있고, 또 조선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고, 운수항공, 여행 관련 테마 올라갈 수도 있고, 우주항공에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실적 좋고 재료 좋은 종목들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냐,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큰 이슈는 없죠. 사실 폴란드 관련된 종목 그 순방해서 수혜주들을 좀 기대했는데, 사실 반도체가 워낙에 세서 그런 것들을 좀 눌려버리는 상황이 왔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크게 없어요. 네, 시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추세가 기울어져 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걸 우리가 뒤집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냥 현 상황을 그냥 직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왜 반도체밖에 올라갈 수 없는 거고, 오늘 장재현 씨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반도체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또 다행인 점은 이 에코프로 BM이 이제 거래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좋아요. 요거 빨리 한 100만 원, 150만 원까지 가버리고 옛날 삼성전자처럼 거래 비중이 이제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급들이 다른 종목들로 분산이 되겠죠. 근데 그 지금 수급을 아마 포스코 그룹주가 받은 것 같다. 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도 어마어마하죠. 네, 포스코. 저도 엠텍을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에 대한 이런 전망들이 아마 에코프로 수급이 이어질 거다. 제2의 에코프로는 아마 포스코 그룹주가 될 거야. 한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대거 쏠리고 있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포스코 업종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반도체 전부 다 3개 상한가가 나왔고요. 네, 어제 내용 그대로, 네, 이거 어제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제 마감시 올려드린 건데 복사 붙여넣기 했고 요것만 바꿨습니다. 오늘 종목들은 PCB가 많이 올라갔죠.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장비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PCB가 갈 거다. 이제 PCB 간다면 뭐가 하겠습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테마가 갈 거예요. 제가 어제 자비스 올려드렸잖아요. 자비스를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사 장비 테마가 이제 올라갈 거다. 예,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수급이.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세가 나는데,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 크진 않고, 시간의 단위가 하락 종목들이 싱오픈 테마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누보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17일날 흑해 곡물협정 만료인데, 러시아가 우리 곡물은행 관련해서 제재 해제죠. 사실 이거는 금융 해제를 해주는 거죠. 이거 하나가 해제되면은 뭐 러시아에 동결했던 자금도 풀어줄 수 있고, 러시아 사실 선제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과연 유럽연합이 이거 할 것인가? 이거 하게 되면은 뭐 흑해 곡물 협정은 연장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거는 좋은 의미로는 좀 긍정적으로는 이제 평화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로의 스탠스가 만들어졌다.
나쁜 의미로는 러시아한테 굴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전쟁을 종료시킬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대선 전에 딱 한 11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2, 3분기 때, 1분기 때 금리 내리고 2, 3분기 때 평화회담 하면서 러시아랑 화해하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봐라 내가 물가 다 잡고 우리 노랜딩 경제 노랜딩하고 러시아랑 지금 러시아랑 평화협정 했다. 협정 잘해가지고 러시아가 뭐 사과했다. 푸틴이 뭐 사과를 뭐 말한다는 조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종료해서 얻을 이득이 뭔가? 과연 전쟁에 가져갔을 때 얻을 이익이 뭔가 했어요. 저는 가져갔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쟁함으로써 미국의 라이벌 국가든 유럽연합 경제에 다 박살났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 싸잡아서 유럽연합이 또 제재하기 때문에 경제 박살났죠. 미국만 지금 노랜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피곤해. 이 바이든 대통령 한 명에 이 전 세계가 휘둘리는 겁니다. 역시 이래서 미국 전 세계 1장, 세계 넘버원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치도 잘해. 바이든 대통령을 욕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만약 미국인이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칭찬할 겁니다. 와 바이든 대통령 진짜 잘한다. 다른 나라는 잘 괴롭힌다. 네. 항상 모든 국가들은 이 애국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애국주의가 하나도 없죠. 제가 모두 말씀드립니다. 여야건 애국주의가 없어요. 5년 자기들 해먹을 거 이제 뭐 2, 3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자기 해먹을 거만 해먹고 튀려는 입장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미국은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그 가슴 속에는 항상 배치를 당한 순간 애국주의, 미국 우선, 네,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년에 투표를 잘 하든지 저희 프랑스처럼 한번 뒤엎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또 뭐 영상들이라든가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고, 네, 요새 여러분들 화제가 되고 있죠. 화제가 되지 않나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 종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통 2시부터 4시까지 찍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종목들 다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들 올립니다. 이 종목들 수익률도 좋고 흐름도 좋으니까 시간 남으실 때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이거 인기 없어도 안 올립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주말에도 계속 비 많이 온다니까 장마 조심하시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환승해도 좋은데, 네, 환승을 안 하고, 네, 정실 부인과 정실 남편과 계속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